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간 연애를 하고 20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저희 남편은 소위 잘 나가는 소아과 의사예요. 저에게는 18살의 딸과 15살의 아들이 있어요. 멋진 남편 덕분에 남들보다 부족한 것 없이 육아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네요. 남편은 자기 자식들을 끔찍히 생각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그러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죠. 단 하나 걸리는 건 소아과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듯 하면서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걸리긴 해도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 애써 무시하고 살았죠. 한 번은 남편이 집에 물건을 놔두고 가서 제가 가져다 주러 소아과에 갔는데 소아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어서 남편이 없는 사이 남편 서랍을 뒤져보았죠. 거기에는 소아과 실장이랑 남편이 같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진들이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했죠. 전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가 있나?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집에서만 아내였지 밖에서의 아내는 소아과 실장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소아과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은근한 무시들과 깜짝 놀라는 직원들의 표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당장이라도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아니면 저만 묻고 갈 일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바람을 핀 사실도 맞고 다른 여자랑 여행 간 사실도 맞았지만 그이 덕분에 풍족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고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이 많이 나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울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찾아갔죠. 하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더 많은 증거를 들고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내용과 남편의 블랙박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없더라고요. 저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할 수 있었는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근무실에 몰래 소형 CCTV를 달아놨습니다. 며칠 뒤에 수고한 뒤 보았을 때 그들의 스킨십과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죠. 변호사와 많은 상담을 하고 자료를 모은 후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미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울기 시작하다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점점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그랬냐면서 이 말을 듣고 남편에 대한 남아있던 일이마저 사라졌습니다. 남편을 고소하고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던 저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였고 또 하나는 제가 부인으로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소아과에서 남편의 부인 노릇을 한 소아과 실장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뒤부터는 남편의 소아과 근처도 가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첩에게 본때를 보여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직장에 알리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알리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소아과 게시글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와 실장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으로요. 당연히 게시글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아과의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점점 오질 않게 되었고 남편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의 불륜이라고 맘카페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소아과 실장은 주변 동네에 소문이 퍼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난 소아과 실장은 절 향해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손님이 점점 줄고 돈이 없게 되자 저에게 이제 당장 둘 생활비도 없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뀔 일도 없었고 남편이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다른 동네에서 병원을 차리게 되었고 거기서 소아과 실장을 다시 들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였죠. 남편은 저에게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위자료까지 넉넉히 챙겨줄 테니 양육권을 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 없는 엄마 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불쌍하다며 자기가 키운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말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왜 소아과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지, 바람이 났다는 사실조차도요. 제 마음으로는 둘 다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주부를 하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자니 제가 남편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더 못해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을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지만 저보다 능력 있는 남편을 보면서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때는 남편도 남편이랑 다시 합친 소아과 실정보다도 아이들이 감당할 상처와 아픔이 먼저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도록 했죠.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 이야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남편의 바람을 알릴지에 대한 것은 확신이 없었죠. 아직 어리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가질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바람 문제는 이야기하지 못했네요.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저도 남편도 원망과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쳐보니 마음이 공허하더군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남편 둘 다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하더군요. 예정된 이야기였지만 직접 겪으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자기와 같이 살자며 아빠가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동요하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같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큰아이가 소리치면서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다른 동네에서 놀고 있다가 남편이 소아과 실장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집에 오더군요. 큰아이가 저에게 쏘아붙이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큰아이는 저와 다르게 그 사실을 알자마자 자기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저의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다 알리면서 남편을 몰아붙이더군요. 남편은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하며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안으며 이것 때문에 이혼하냐고, 미안하다고 저를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큰아이를 안으며 펑펑 울었고요. 그 후 큰아이는 남편의 짐을 다 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도 자기가 이야기했다며 아빠 따라가지 않을 테니 아빠는 이제 필요 없다고 남편의 짐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꿇지도 않은 무릎을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꿇더군요.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이 오셔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무릎 꿇으시며 미안하다고 오시더군요. 남편은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은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빌 기더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듣지도 않은 사람이 아이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보고 시원섭섭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남편이 꼴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아이들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네요. 남편은 매일 일이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댁 식구분들도 남편을 사람 취급해주지 않네요. 그러한 아들은 필요가 없다고 남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저 혼자 끙끙 앓아왔던 모든 것들이 큰아이의 폭로로 모든 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아이들 덕분에 이겨냈고 아이들이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대신 해준 것 같아서 시원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남은 인생 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